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이번에 응답하라 고가와곡 세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거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텀이 길다,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네 윤통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외교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졸지에 우크라이나 편에 확고히 서게 되었고, 독자적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아니라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라는 인증샷 제대로 찍었습니다. 국회나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도 않은 상태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해서 중요한 전투물자인 포탄을 수십만 발씩 빼내어 보내버린 것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패착이며, 이는 국민 의사를 무시한 비법, 불법, 탈법적 만행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외교의 근본이란 건 우방을 늘리고 적을 줄이는 건데, 도리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에 가깝게 틀어버려가지고 없던 적을 만들어버리고, 이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러시아,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는 틀린 상황입니다. 협조만 구하기 힘들면 다행인데 수 틀리면 한반도 전쟁의 위협까지 높아진 건 덤이죠. 보세요. 민간인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고려하겠다. 대만 무력 현상 변경 절대 반대. 아니 지가 뭔데? 불곰 사업 이래로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끄는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빌미로 북한에 최신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각입니다. 이렇게 되니 과연 미중 극동대전쟁의 메인 무대가 대만이 될지 한반도가 될지 참으로 살떨리는 추첨이 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전선은 이스라엘로도 번지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러시아 표적으로 간주한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한 이스라엘의 경고. 러시아군 해당 무기들의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군사 원조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들은 그 무기가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으로 간주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추가적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은 이 전쟁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네타냐후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아이언돔을 비롯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를 확실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무기 원조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 판매 등을 수차례 요청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군사적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러시아와 얽혀있다는 이유로 지원 요청을 거부해왔다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뭐에 씌었는지 느닷없이 아이언돔 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제대로 경고를 날리고 있죠. 보세요. 두 번째 댓글 제가 밑줄 쳐놨죠. 고가 마곡의 전쟁이야? 징조 분별 좀 하시는 분이 거기도 있었네. 이렇게 동쪽에서는 미국, 한국 대 중국, 북한, 서쪽에서는 러시아 대 유럽, 이스라엘이라는 대진표가 짜여졌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가 결속하고 한국, 미국, 일본이 결속해서 양 진영이 집결해 대치한 모습이에요. 서쪽에서 고가마곡 전쟁, 동쪽에서 극동대전쟁이 터지기 딱 좋은 세팅이 마련된 겁니다. 그 와중에 이집트가 원래 러시아를 돕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를 배신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보세요. 동맹에게 배신당하는 미국, 이집트, 러시아의 로켓탄 지원을 지시했다. 러시아의 로켓 4만 개 공급 계획, 유출된 문건, 비밀리에 전달 계획, 기밀 문건 후폭풍 계속, 러시아의 은밀히 로켓 공급 계획, 이랬었는데, 자, 다음. 이집트, 미국 압박에 러시아의 로켓 판매 대신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와 거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포탄을 생산하기로 미국 측과 협의했다. 자, 다음. 기밀 문서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월 보도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은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사용할 수 있는 122mm 로켓 4만 발을 러시아에 공급하려는 비밀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집트가 미국으로부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의 압박도 있고 해서 그 계획을 접고 이집트는 러시아와의 로켓 거래를 보류하고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155mm, 152mm 포탄을 미국에 판매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 대가로 미군이 보유한 F-35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얻어낼 계획을 세웠다. 이집트는 러시아와 미국 양측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려 한 것 같아.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이집트의 태도 변화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했다. 미국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 어쩌고 하지만 사실 수천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입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고가마고 연합군 대열에 이집트가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리비아, 에티오피아, 이란, 터키까지 러시아에 합류한 판에 어째서 이집트는 빠져있는 걸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이제야 풀린 셈입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결속은 단순히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진행과 대처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언필칭 북방왕인 러시아 그리고 동방의 왕들을 대표하는 중국이 결속하는 것은 대환란을 위한 준비이자 대환란을 끝맺기 위한 세팅인데 바로 요 때를 위한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말씀. 그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여기서 동북이라는 게 동북 쪽이 아니라 동쪽과 북쪽 이스트 앤 노스입니다. 이렇게 결속한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은 대환란 막바지까지 이어져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뒷목 잡게 하는 동쪽과 북쪽에서의 소문이 됩니다. 동쪽에서는 중국군을 중심으로 한 동양연합이 진격하고 북쪽에서는 러시아군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연합이 한바탕 쳐내려오고 있기에 적그리스도는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멘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최후의 전쟁은 다소 묘하게 시작됩니다. 의외로 선빵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아프리카가 날려요. 다니엘서 11장 40절 말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왕이라 표기된 아프리카 군대가 지중해를 건너 들이쳤는지 아니면 육로로 중동을 거쳐 돌격했는지 어쨌든 단일 세계정부를 향해 그 단일 세계정부의 메인 본토인 유럽 합중국을 향해 선제 공격을 날리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적그리스도에게 칼침을 날린 아프리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보세요. 구소련 시절에 아프리카 및 제3세계 도처에 소련군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듯이 현재의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군사 기업을 적극 활용해서 아프리카 열국의 군대를 단련하고 있어요. 전문 용병 그룹인 PMC 바그너는 아프리카 내에 최소 12개국 이상의 군사 고문으로 파견돼가지고 그곳 분쟁과 내전을 정리하고 현지 군대를 훈련시키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바그너 그룹과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지지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지원과 함께 1대1로를 표방하며 아프리카에 대거 퍼부어진 중국의 경제적 투자까지 합쳐져서 아프리카는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말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죠. 그때 적그리스도를 찌를 남방왕으로서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예언들이 아다리가 딱딱 맞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흥미로운 반, 걱정 반이 드는데 다른 건 잘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앞날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이지가 않으니 근래에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